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부적 시각에서 월가나 해외 투자자들이 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통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수출, 하나는 투자, 마지막으로는 GDP. 이 세 가지 전망치들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 수출 전망치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전망은 암울합니다. 주요 IB들 투자은행들이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수출 같은 경우에는 0.2%, 2.3%에서 2.1%로 하향했고요.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는 1.7%, JP 모건 체이스는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인데요. 2020년 한국 수출 증가율을 0.5%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관적이죠. 수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주요 IB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경향은 투자에 있어서 0.1% 정도가 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죠. 블룸버그는 1월 달에 0.1% 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콩 상하이은행, 스탠다드 차타스 같은 경우에는 0.8% 증가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한 귀결은 GDP 전망치겠죠. 한국의 GDP 전망치는 2019년은 2.0%였습니다. 1.5%는 정부 기여도, 0.5%는 민간 기여도다라고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은 올해 2020년 GDP 전망을 2.3%로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과 1월로 넘어오면서 이 바이러스 위기는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지표, 2019년보다 더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지표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5%, 무려 1%나 하향 조정했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0.2%,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본 게 JP 모건인데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0.1%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치를 보면 2%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불과 2달 사이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당연히 분기별 성장 추이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불과 2달 사이 이런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역시 중국의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에 막대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비중은 GDP 같은 경우에는 4배, 민간 소비는 3배, 상품 수출은 2배, 상품 수입은 2배라는 엄청난 비중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중국의 기여도를 보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2003년도에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지금의 바이러스의 무게감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치사율을 따지면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사태가 더 위험하고 심각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 미치는 비중이 1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2%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난 1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젠가 또 이런 문제가 몇 년 뒤에 나타난다면 그때 또한 지금 못지않은 파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치사율과 상관없이 중국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경제로 국한해서 볼 때 더 위험스러운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극심한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한국 내부적인 상황에서도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하락률이 1위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0.74, 2018년에는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통화승수 하락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8월에 우리나라 통화송수는 15.6배로 전년 대비 0.4배가 낮아졌습니다. 통화송수가 하락한 이유,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만원권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만의 이유로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2019년 8월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에 있는 정기예금 잔액이 750조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통장에 750조 정도의 예금이 있다는 얘기죠.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불확실성의 증가 때문이죠. 기업의 불안, 고용의 불안, 전 세계의 경제의 불안, 이런 불안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공포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더 커지고 실제적으로도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만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시 기업들도 똑같이 현금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기사에 따르면 현금 보유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역시 지난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의 총 예금은 40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예금성 자산을 합치면 1000조가 넘죠. 1100조 가까이 이르는 현금성 자산이 은행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개인들은 소비하지 않는 거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월, 1월로 넘어가면서 수출과 투자, 소비가 연달아 마비되어지는 현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GDP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위기 쪽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훨씬 더 크다. 개인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잘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달에 수출과 업종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책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대목입니다. 사실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바이러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출과 투자, 소비가 연달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한 가지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굳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아마 추경 이외에는 뾰족한 묘책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 경제적 위기, 이 부분은 개인들이 올곧이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의사결정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뛰어들지 마시고요. 기분에 따라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혜를 가지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짧게 외신들이 바라본, 또 외국 투자자들이 바라본 한국의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